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러 온 덴턴슬리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소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걸 듣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꿈을 가질지 궁금할 텐데 제가 좀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가 과연 어떤 일을 하나?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소송을 하는 그 송무 변호사 일이 사실은 주된 업무이긴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 사건이나 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개인이건 단체건 법인 등을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변론해주는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민사소송 사건과 형사소송 사건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 사건이나 뭐 행정소송 사건 등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원고 피고, 그러니까 대등한 위치에서 뭔가 다툼이 있거나 이견이 있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은 이러한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고,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 등의 의뢰에 위촉을 받아서 소송 등을 제기하고 또 조정을 해주기도 하고 화해 등의 절차를 대신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형사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고소나 고발을 당할 수 있죠. 그러면 피의자나 혹은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접견하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구치소 접견도 변호사가 직접 하고, 또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 구속 취소나 보석 관련된 청구 등도 진행을 하고, 또 법원에서 공판 기일이 진행될 경우에 증인신문, 뭐 감정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하면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일까? 물론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일 것이고, 또 자기에게 변호를 의뢰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좋은 변호사겠죠. 그래서 사실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고소를 당하거나 소송을 제기당했을 때 소장이 집으로 날아오면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또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면 저희가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드리고, 그리고 소송을 대신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또 이 우리나라는 3심까지 3번의 판결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1심 판결을 받았는데 뭔가 패소를 했거나 이러한 경우에 다시 항소를 할 수 있고, 또 항소심 2심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또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3번의 절차를 밟을 수 있고요. 이러한 절차를 대리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만 진행하는 게 변호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판 외에도 법률 상담을 비롯해서 법률안, 그러니까 입법을 하는 거는 국회지만 이러한 법률안이나 입법안에 대해서 변호사가 의견을 주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리고 뭔가 대리인으로서 교섭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중재나 조정들을 이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송무와 자문의 차이점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송이라는 거는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고 변호사가 그 과정을 도와주는 거라고 한다면은, 자문은 조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그러니까 계약서도 그냥 혼자 작성하기보다는 미리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럼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굉장히 중고등학생분들은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사법고시가 있었죠. 사법시험을 통과해야지 변호사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 소위 로스쿨이라고 말하는 법률 이론과 실무 지식을 동시에 교육하는 3년제 석사 학위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간의 실무 수습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변호사로서 이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는
지금 굉장히 어리고 무엇이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꿈을 가졌다면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라고 또 만약에 이 강의를 보고 또 나중에 이 변호사 업계에서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변호사 이소연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앞에서 이제 변호사가 하는 일이라든지 되는 방법 등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많은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청소년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하나씩 여쭤볼 거니까 재밌고 편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게라고 말씀하시니까 살짝 부담.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이 직업을 가지려고 아니면 이 직업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먼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웅변 대회라든지 좀 말을 잘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변호사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법을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변호사가 돼서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면서 또 내 적성에도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법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은 또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같은 직업이에요. 그러면은 이 직업에서는 또 급여라든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벌 수 있는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조금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로펌 중에 대형 로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뭐 개인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적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기업이나 이제 초봉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변호사들이 아무래도 더 벌 수 있는 여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네. 이제 상황마다 뭐 어디 로펌이냐 어디 개인 사무소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차이는 많이 있지만 큰 로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초봉의 억대인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변호사는 자기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잘했을 때 상당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실제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시험도 통과하고 어떤 자격도 취득하는 걸로 아는데 그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루트가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것들에 대해서 혹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는 이제 사법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변호사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사법시험 폐지가 됐고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3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변호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에도 이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 따로 법원 시험을 응시를 해서 법원은 로클럭이라는 재판연구원 과정을 거친 후에 법원 시험을 또 봐서 판사 임용이 될 수 있고, 검사는 또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검찰 실무 과정도 거치고 하면서 검찰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뽑히게 되는 거라 사실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는 거는 필수 요건이고요. 그리고 변호사로서 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간의 신부수 절차를 거치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길은 하나예요.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일단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그 학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게 가장 첫 번째 관문과도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법학전문대학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갈 길을 그 다음에 정할 수가 또 있는 거네요. 네. 저는 뭐 검사하시던 분이 다시 뭐 변호사를 하시겠다 이러길래 또 다른 루트가 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검사나 판사도 다 이미 변호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검사를 이제 그만두더라도 이제 변호사로 등록을 하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변호사님의 얘기를 듣고 영감을 받았을 많은 친구들에게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명확히 생각을 하고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내가 하루아침에 뭐 변호사가 되든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바로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수년의 시간이 축적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그 꿈을 위해서 조금씩 노력해 나가면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는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뭐 지금 내일 학교 가기도 당장 싫은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방향성을 갖고 노력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변호사나 이 법조인의 길도 지금은 굉장히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시도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전공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꿈을 이룰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지금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일단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루하루.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어른들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지금 시절이 너무 좋은 거다. 정말 그때는 뭘 먹어도 맛있고 그 젊은 시절을 즐겨라 라고 얘기하시면은 지금 대학도 가야 되고 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기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마주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